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되겠죠. 물건 번호는 117862번에 해당되고요. 사용 승인일 1996년 12월 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각 층별로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 284제곱미터죠. 평수로는 86평입니다. 연면적 1411제곱미터, 평수로는 427평이죠.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이 상당히 좀 넓게 나왔죠. 매가, 매가 중요하죠. 현재 매가 12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죠. 직영 중이시고요. 현재 융자는 5억인데 최대 융자 10억까지 가능하시고요. 실인수가 12억이 필요한 호텔입니다. 최대 융자 실인수가도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월 매출은 2천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 34개죠.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객실수도 34개, 굉장히 유리하게 객실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일부 가능하고요. 주차도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5만 6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하시면 349만 910원에 해당되는 전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이죠.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0억 리모델링 조건부,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10억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부로 최대 융자 어떻다? 10억까지 가능하다. 최대 융자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12억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억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내가 10억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상이 가능한 월 매출을 반드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했을 때는 말이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가능한 월 매출은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 이렇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분석했을 때에는 개념이 없이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시켰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 그런 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호텔은 특수한 부동산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더 특수한 부동산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실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조력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분석할 때에는 해당 상권의 지역 분석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호텔의 개별 분석도 이렇게 하셔야만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오차 범위 이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차 범위 이내라는 거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입니다. 예, 2% 이내. 이렇게 분석을 가능해야만이 우리가 실제로 호텔을 운영했을 때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오픈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즉 6,500만 원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은 말이죠. 터미널 상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상권. 지방에 터미널을 끼고 있는 상권이면 어떻습니까? 터미널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유동 수요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해당 호텔은 코너 자리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코너 자리에. 그래서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으면 또 접근성이 유리하죠. 네. 접근성에 대해서도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해당 호텔의 입지 조건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쪽이 이제 터미널이에요. 이쪽이 터미널입니다. 네, 이쪽이 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호텔이 여기에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라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편도 2차선인데 그래도 이쪽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 대상 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해당 호텔에 우리가 층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호텔은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층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하층이죠? 네, 지하. 여기가 1층이고요. 네, 2층, 3층, 4층, 5층, 6층입니다. 6층은 이제 옥상이고요. 네, 옥상. 지하층이 이런 구조는 보통 유흥주점이나 뭐 단란주점, 뭐 노래연습장, 아니면 뭐 일학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호텔은 지하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층이 노래 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이 이제 카운터가 있고요.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객실이 있어요. 3층도 이제 객실, 4층 객실, 5층도 이렇게 객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별표 3개짜리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장을 가시게 되면 뭐 지인의 호텔을 여러분께서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중개인에게 물건을 브리핑을 받아서 이제 임장을 가시지 않습니까? 임장을 가시게 되면 뭐 객실이나 복도나 뭐 여러분 뭐 흔히 그거는 다 보실 줄 아시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카운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가 말이죠. 1층에 있느냐, 2층에 있느냐, 3층에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 호텔에 있는 그 층에 카운터가 있겠습니다만 해당 호텔처럼 이렇게 단독 건물일 때 카운터가 1층이 아닌 2층이나 3층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이거 한번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호텔을 중개하기 전에 호텔에서 직접 근무를 해봤지 않습니까?
청소 근무도 해보고, 카운터 근무도 해보고, 지배인 근무도 해보고, 매니저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제 2층이나 3층에 카운터가 있는 호텔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렇죠. 동선이 길지 않습니까? 카운터는 어떻습니까? 카운터는 OP하고 똑같죠? 네. 사령부입니다. 사령부. 호텔의 심장부예요. 그런데 심장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이 좀 가까워야 됩니다. 카운터 업무의 50% 이상은 주차 업무거든요. 주차. 그래서 주차장하고 동선이 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손님이 1층에 이제 주차를 하신다든지 지하에 주차를 하시는데 라인이 없어요. 이중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그냥 나갈 수도 있겠죠. 다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다시 나가기 전에 빨리 주차장에 가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제가 발렛 파킹은 해드리겠습니다. 네, 키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3층에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2층에 카운터가 있다든지 3층에 카운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까지 손님이 1층이나 지하에서 기다려 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계단이 있죠? 계단. 주계단이나 비상계단으로 막 뛰어 내려가야 됩니다. 1층까지 또는 지하까지 뛰어 내려가야 돼요. 손님이 가시기 전에. 그죠? 그래서 카운터는 항상 1층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임장을 가실 때에는 카운터가 몇 층에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호텔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1층에 현재 이제 노래 연습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명도를 해서 말이죠. 1층에 카운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1층에 카운터를. 네,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해당 호텔의 단점이죠. 네, 단점이에요. 지금 매가 대비 대지 면적, 연면적, 객실수,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모든 게 다 비교 우위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조건인데요. 딱 하나 지금 카운터가 2층에 있다. 그래서 1층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1층에 노래 연습장이 있는데요. 이 노래 연습장도 우리가 명도를 해서 말이죠. 이 건물주가 명도해 줍니다. 건물주가 명도를 해서 노래 연습장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1층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필로티. 주 기둥을 제외하고 벽을 우리가 철거를 해서 말이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일부는 거기에다가 카운터를 놓고요. 그래서 해당 호텔 같은 경우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네, 그래서 본 소유자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현재 해당 호텔이 매가도 저렴하게 나왔고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더 들겠다. 왜? 1층 노래방을 우리가 철거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하층만 있는 주차장만 가지고는 확보가 어렵다. 물론 인근에 주차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호텔은 1층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고객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거든요. 코너 자리에 입지한다고 해서 접근성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층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지만 아무리 코너 자리라고 할지라도 1층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본 호텔을 취득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매출을 올려놓고 내가 단기의 수익을 봐야 되겠다, 시세 차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카운터를 1층으로 내리고 노래 연습장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까요? 이런 거는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면 이거는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여러분께 드렸을 때 차후에 여러분께서 이제 다른 물건을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만이 여러분께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은 이렇게 1층에 주차장, 카운터 이렇게 확보했을 때 월 매출이 6,500만 원이 예상이 가능한 거지, 이러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6,500만 원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매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우리가 이제 최대 레버리지 10억을 우리가 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10억은 이금융 기준입니다. 이금융. 그래서 이자율은 6.5% 현재 기준입니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금융. 1년에 6.5%니까 6,500만 원이네요. 6,500만 원 나누기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액은요. 542만 원이네요. 542만 원. 월 매출 6,500만 원 중에서 542만 원에 대한 이자는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12억 투자하시죠? 실인수가 12억. 자기 자본 12억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요. 12억. 월 매출 6,500 중에서 세후로 매달 누릴 수 있는 순수한 금액은 2,47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4.7% 나왔습니다. 24.7%. 굉장히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 수익률은 말이죠.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이 이 수익률도 정확하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차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왔느냐? 그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목할 게 매가가 낮은 거를 취득하신 거예요. 매가가 낮다 보니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큰 단점이죠? 매가가 낮다 보니까 땅의 면적이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매가가 일단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가가 낮으니까 우리가 융자를 적게 받는 거죠. 융자를 적게 받아서 우리가 이자 지급액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지출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누릴 수 있는 순수익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린 주차장 1층에 우리가 카운터를 두고 1층을 주차장을 확보를 했을 때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용도 변경, 구조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매출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말이죠.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